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일단 미국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은 일단 시장이 하루 안 좋더라도 하루는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미국은 지금 61.8% 지점 언저리가 1343포인트, 1335포인트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장 안에서는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게임은 오늘부터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시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두 번째로 그어드린 까만색 선 있죠? 보이시죠? 그렇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까만색 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부딪혀서 그냥 무너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은 밀리는 거는 아마 예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오늘은 일단 패턴 하단을 살짝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패턴 하단을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684포인트, 코스닥은 684포인트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물론 이제 684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아래쪽으로 확장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생겼어요. 그렇죠? 반등을 곧장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 9시 10분 이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문자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반등 시 684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하고요. 지지라인 잡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잡아보도록 하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것도 깨졌네요. 679포인트. 바로 지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더 안 밀리고 바로 지지받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피도 지금은 뭐 역시 마찬가지죠.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은 2203포인트를 돌파해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203포인트 코스피 반등 시 2203포인트 돌파 여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금일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양대 시장 60분봉 추세는 다 깨졌어요. 60분봉 추세 이탈로 추세 복귀까지, 상승 추세 복귀까지, 단기 상승 추세 복귀까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강세를 보일 때 계속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회원분들께서 뭐 이제 시장 바닥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55포인트라 그랬죠. 2255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는 2255포인트 맞나요? 55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는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가드 내리고 일단은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이런 말씀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시장이 하루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흥분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규모 매도라든지 아니면 S&P는 아래쪽으로 20% 이상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시장은 일단 코스피 시장은 2255포인트를 돌파를 만약에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공격적으로 한다. 그전에는 보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전에 반등해서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683, 684, 685 이 정도를 돌파하기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다. 그렇죠?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갑자기 이렇게 3%가 빠진다든지 2%가 빠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 안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달러 인덱스 얘기가 일단 있었죠. 우리 달러 인덱스 분석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올라가고 있는 요 부분에서 지금 추세를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추세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조금 약세 움직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한 지가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시장이 끝났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4일이나 늦었죠. 그렇죠? 4일이나 늦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차라리 이렇게 박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은 114.68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114.68을 돌파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 안에서 패턴으로 갇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 패턴으로 간다는 것은 뭐 박스로 간다는 건가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회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질문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시장의 흐름 자체를 세 가지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상승 추세, 시장이 상승 추세로 가든, 두 번째는 하락 추세로 가든,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닌 거는 다 그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나오는 부분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뭐 수렴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고점하고 저점을 일정 부분 일치를 시키면서 이게 직사각형형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을 높이고 난 다음에 저점은 못 높이고 저점을 낮추고 난 다음에 고점은 못 높이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보이면서 확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승, 하락 아니면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지금 사실은 패턴 나오는 것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오르고 난 다음에 패턴이 나오면은 이게 항상 지속형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조금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종목들을 보기가 사실은 조금 무섭죠. 그렇죠?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은 아마 오늘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약세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목들 흐름 보실 때 종목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오늘 얼마가 빠졌다 얼마가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깨지냐 흐름이 깨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로 거래량이 한 40%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한 37%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대 종목들 모두 거래가 동반되면서 지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종목을 버티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또 달라요. 투자를 할 때는 이 업종이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빠지네? 그러면 저가 매수의 기회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매매를 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매매를 할 때는 흐름이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락이 한 번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추세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뭐 이거는 나왔다 다시 봐야 되죠. 그렇죠? 나왔다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GM4도 투자 의견 나왔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같이 좀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이번에 지표 나왔던 것 중에서 중고차 그 딜러가 중고차 사는 부분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가격이 꺾였거든요. 가격이 꺾이니까 일단은 포드하고 G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포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의견도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곧장 매도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기아차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는 패턴이죠. 그렇죠? 이렇게 박스의 패턴의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흐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로 그어드린 까만색 선이 있죠. 요거 추세 돌파하기 전까지는 공략 자체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오늘 거래가 한 31% 정도 지금 전일 대비 전 거래일 대비 동반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한 뭐 1%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배당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매수 부분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드는데, 여전히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요번에 반등해봤자 계속 반등이니까 그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조정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토에버는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오토에버는 차라리 요 종목은 11만 5,500원 돌파하면은 매수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주들이 오늘 그래도 나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은 뭐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뭐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봐줄 수 있는 게 뭘 봐줄 수가 있냐 하면은 저가 대비해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한번 뒤져볼 필요성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오늘 그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저가 대비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일단 보일 겁니다. 아까 보였던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좀 그런 식의 형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 대비해서 지금 강세 보이는 게 LG 디스플레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케미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저가 대비해서는 지금 보면 2.3% 정도 일단 좀 땡겨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묘하게 움직이긴 하다, 그쵸? 시장이 굉장히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가 대비 거래 동반도 지금 거래는 한 8%밖에 안 동반됐네요. 저가 대비 3.4% 정도 일단 반등해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현대로템,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 일단은 저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당겨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고 싶은 생각의 종목은 없네요. 매수하고 싶은 생각의 종목은 지금 없고,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는 웹젠 지금 거래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위지엑 스튜디오 굉장히 시장 안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전일 대비 거래량 47%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건 참고를 일단 해두시고, 위지엑 스튜디오는 지금 추세 깨진 것도 좀 됐네요. 그쵸? 지금 올라가던 부분에 추세선 부딪혔다가 무너지는 부분도 지금 좀 됐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 동반, 지금 오늘 밀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하는 종목은 파마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비엠도 거래 동반되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바로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매수는 아직 아니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려내기 전까지는 하는 거 아니다. 아마 이번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 마찬가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잡히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일봉상으로 상방 잡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아마 오늘 시장을 보면 왜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1차적인 지지선 지금 뜬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1차적인 지지선은 여기 10분봉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676포인트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자, 문자 다시 보내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676 코스피 시장은 2178 코스닥 시장은 676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2178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일단 오늘 오전장에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항상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보통 오전에 보시죠. 미국 시장 보시면서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떤데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그냥 다 던지고 싶죠.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 던지고 싶은데, 다 던지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시장에 1차적으로 제가 이제 11분, 뭐 12분 요때 되면은 시장의 지지 라인이 한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쵸? 그때의 지지 라인을 한번 잡아 주시고, 그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오전장, 최소 오전장이라도 강세가 일단 유지될 수가 있으니까,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종목을 매도는 하지 않기를 일단 기대를 하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환율하고 이제 외국인 동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보고, 환율이 중요하니까. 환율은 약세로 튀었어요. 우리 이제 얘기를 할 때 환율도 그 얘기했다, 그렇죠? 지금 부분에 환율이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딱 지금 원래 그어드렸던 추세선에서 지금 딱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위쪽 상단 부분이 지금 1442원 정도 돼 있는데, 환율이 얼마까지 튈까 이걸 생각하지 말아요. 환율이 얼마까지 튈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환율이 어느 정도에서 그냥 안정을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시장이 나름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외국인들 동향은 오늘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도 매도, 선물은 지금 1726계약 매도해주고 있고요.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를 하니까 이것도 합성 선물로는 매도고, 주식 선물 매도. 근데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제 달러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달러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SH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의미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 ETF들이 좀 강세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5% 정도 뜹니다. 의미 없고요, 아직은. 이게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지지라인 근처에 지지는 받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지지라인 근처에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번에 지지 부분만 잘 유지를 하면 뭐 반등은 한번 기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 그냥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이 투자 영역으로 가기엔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식의 형태들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해요.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명에너지가 오늘 한 5.4% 정도 지금 뜨고 있고요. 지오가 저번 주에 살짝 보이더니 오늘 지오 엘리멘털이 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기준으로 23,300원은 돌파를 해야 단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만약에 저번 주에 얘기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23,300원 돌파 여부, 23,300원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저축은행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노룰스, 이제 시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들어와서 오늘 그냥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뜨는 종목군들 밖에 시장에서는 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이런 종목들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맞춰서 사야 된다. 리스크를 잡아야 된다. 특히 이제 시장이 이럴 때는 리스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에 대응을 할 때는 뭘 자꾸 생각을 하냐 하면, 오늘 시장에서 종목이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회원분들은 종목들을 뭐 개별로 한다 혹은 시장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거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종목수를 한 종목을 하든 두 종목을 하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난 네 종목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계좌 리스크 자체를 지금 보면은 5에서 한 4% 정도 뭐 이렇게 잡고, 아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탈 가격이 얼마가 되냐 하면 15,200원 정도가 되죠. 그럼 15,200원을 만약에 잡았다. 지금이 18,400원이다. 18,400원이다. 라고 해서 딱 누르면은 지금 종목당 손실률 30만 원으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종목당 손실률 30만 원. 그러니까 이 종목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30만 원 잃고 그냥 게임 끝내는 겁니다. 투자 금액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난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 7%까지 리스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뭐 지금 보면 종목당 손실률하고 이런 거는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별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종목이 제가 얘기했는 것보다 좀 지금 가격보다 좀 하락을 했는데요. 18,300원인데요. 라고 해도 딱 눌러보면은 종목당 손실 금액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고 가는 게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아요. 난 3%만 리스크를 잡겠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 한 종목으로 해놓고 보도록 하죠. 3%다라고 하면 9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90만 원 리스크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이 18,350원으로 잡히면은 얼마? 524만 2천원치 살 수 있고 90만 원 리스크가 이렇게 잡히죠. 나 리스크 2%만 잡겠다라고 하면은 60만 원. 그렇죠? 종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18,200원이다. 그럼 지금 사면 얼마? 364만원까지 살 수 있죠? 그래도 60만원 손실로 딱 잡히는 거죠.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회원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종목이 시장이 다가 아니다.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시장이 여기저기서 한 번씩 쥐어 터지다 보면 뭐 어차피 시장이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강세가 아닐 때는 조금 약세로 갈 수가, 좀 종목에 대해 실패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죠. 종목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지는 못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 투자자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은데,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전체 계좌에서 손실 금액 자체를 그냥 정해놔놓고 계산하는 툴 자체,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원분들은 이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려도 이걸 갖다가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안 쓰시는, 종목이 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료실 들어가서 보면 투자 리스크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올려놨으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이거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을 반드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일단 하는 부분은 제가 강의에도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됩니다.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고려 신용정보 좀 뜨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고려 신용정보 좀 뜨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팜스빌 뭐 좀 반등하고 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고요. 그다음에 뭐 해성산업 오늘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해성산업도 뭐 하락 추세 냅니다. 이것도 종목 목이 자꾸 가네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은 종목군들을 굳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지 마세요. 해봤자 다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분석을 잘하고 이런 식의 실력이 아니라 종목을 가볍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 샀다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사기자 그랬다가 난 싫은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 농담이었어 라고 하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가 가볍게 할 수 있냐, 누가 가볍게 할 수 없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들은 지금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종목들은 대부분 뭐 특별하게 강세를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약세가 한 번 더 심화되나요? 보도록 하죠. 시장 약세가 한 번 더 심화되네요. 그렇죠? 시장 안 좋네요. 시장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박스로 가는 걸 갖다 기대는 할 수가 있긴 하죠. 이렇게 박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좋지는 않네요. 자, 일단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든 아니면은 2134포인트라고 하는 이전 저점에 부딪혀서 최소한 10분봉, 60분봉 추세가 돌든 아니면은 아예 위쪽의 가격권 2255포인트를 돌파한 척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현금 위주로 여전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계속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반등할 때도 그 얘기를 해드렸죠.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2255포인트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회원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